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일랜드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아일랜드 대학교에 입학을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교환학생 혹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일랜드의 대학교들은 보통 3년제예요. 그래서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아일랜드 대학교들은 보통 3년 과정의 교과 과정이 기본이고 그 외에 교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대학교들, 지금 예를 들면 트리니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대학교에서의 전공들이 보통 다 4년제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대학교 혹은 특별한 전공을 빼고는 거의 3년제입니다. 그렇게 대학교의 3년제를 졸업을 하시면 레벨 8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나서 받는 레벨이에요. 아일랜드만 그런 건지 다른 유럽도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디그리를 다 레벨로 나누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면 레벨 8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대학원을 가시고 졸업을 학위를 따시면 레벨 9, 그 다음에 닥터를 따시면 레벨 10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편입이나 입학을 준비하실 때 모든 코스를 다 이수하시면 레벨 8을 받는 게 맞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일랜드 대학교의 학기는 총 2학기, 1년에 총 2학기로 나뉘고 이 학기 시작 시작 시점이 한국이랑 다른데 1학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는 다음 해에 1월이나 2월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년에 2학기가 같은 연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연도에 해가 바뀌면서 다음 학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 9월에서 크리스마스 시점까지를 한 학기,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부터 5월 혹은 6월까지가 2학기입니다. 크리스마스랑 뉴이얼 기간으로 이제 겨울방학을 퉁치고 여름방학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5월 혹은 6월 초에 학기가 끝나고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입학하기 전까지가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한 학기당 보통 13주 정도의 교육 기간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한 주 정도는 Assignment Week, Study Week 혹은 Reading Week라고 해서 7주에서 8주 정도의 한 주를 방학을 줘요. 그래서 이제 7주, 8주 넘어가서 9주부터 한 12주까지는 과제가 엄청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제를 좀 준비하라는 그런 겸사겸사 중간에 한 주를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총 학기는 13주이지만 실제로 출석을 하는 거는 12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 대학교의 시험은 한국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출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라는 개념 없이 마지막에 기말고사만 보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13주의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공부할 기간,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준 후에 학기와 수업이 다 끝난 후에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 학기 중에 과제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 기말고사랑 과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서 성적을 나누게 되고 교수, 대학,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과제 40에 기말 60일 때도 있고 50, 50일 때도 있고 20, 80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성적을 받게 되고 제가 다녔던 한국 대학에는 이제 출석도 성적의 부분으로 이제 포함을 했었는데 모든 학교가 한국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일랜드 대학교에서는 출석을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 때문에 출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대학교를 담보로
아일랜드에 머물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아일랜드의 학생 비자 조건에 어떤 교육기관이든 그 교육기관의 출석률 최소 85%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에 출석을 안 해서 내 출석률이 40%가 된다면 내 성적에는 상관이 없지만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출석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요. 아일랜드 대학교의 시험을 준비하는 요령으로는 아일랜드 대학별로 또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홈페이지에 과거 시험 나왔던 족보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최소 5년 이상은 모아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족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들이 과거에 나왔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답을 올려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들만 확인하실 수 있고 정답은 확인하실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나 아니면 PPT 슬라이드 이런 곳에서 이제 답을 찾아서 혼자서 준비하시거나 하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시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치게 되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집에서 그냥 책을 펼치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 오픈북,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거를 다 허용하는 대신에 이 문제들을 뭐 정의를 적어라 라든지 예시를 적어라가 아니라 코로나랑 조금 관련을 해서 내 생각을 적는, 책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내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기에 대학을 진학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것 패스페이퍼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시험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해요. 또 시험이나 과제가 다 끝난 후에 최종 성적을 받으셨을 때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이것도 대학교나 교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주 짧게 뭐 잘했다, 뭐 이런 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안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게 시험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험을 다 풀었을 때 이 문제는 맞았고 이 문제는 틀렸어 라는 피드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 성적을 숫자로만, 점수로만 딱 보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너무 다르다 하실 경우에는 피드백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나오는 것도 과제랑 점수가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과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나오고, 이 시험 본 점수나 피드백은 시험을 치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최종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이유가 대학교 교수나 혹은 그 대학교가 이 학생한테 일부러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게 제3의 기관에 넘겨서 재채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채점 기간에 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대학교의 점수는 어떻게 되냐? 아일랜드 대학교는 한국이나 미국 대학교처럼 A, B, C로 등급을 나누지 않고 1등급, 2.1등급, 2.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fail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등급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다 1등급으로 쳐요. 그만큼 점수 70점이라는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신데, 이 70점이 넘은 1등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0점이 넘으시면 대학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이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취직할 때도 1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이력서에 있으면 더 이제 취직을 하는 게 쉽겠죠? 1등급을 First Class Honors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점부터 69.99점까지를 2.1등급으로 치고 이 등급을 Upper Second Class Hon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점부터 59.99점까지를 Lower Second Class Hon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등급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2등급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Lower Second Class나 Upper Second Class를 받는 것 같고 이 First Class는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40점부터 49.99점까지를 Class 3 Honors의 Deg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lass 3는 fail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이제 내세울 정도의 그런 성적은 아니다.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40점 밑으로 넘어가시면 fail입니다. 보통 한 학기에 4과목 정도를 듣는데 이것 중에 몇 개를 탈락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fail한 과목이 1학기였던지 2학기였던지에 상관없이 7월이나 8월 여름방학 동안에 재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정보는 없지만 다시 리핏을 하셔야 합니다. 이 리핏을 하실 때도 돈을 따로 내시고 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학비에 관련돼서는 대학마다 다르고 메이저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대학교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을 때 1년에 12,000유로의 인보이스를 받았고 저는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학금을 뺀 후에 9,000유로 정도를 1년 학비로 냈습니다. 이 학비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마다 전공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또 국적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친다면 국립대학교들은 아일랜드 국적 사람들한테는 보통 3K 정도의 학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학교 기준으로 아이리쉬는 아닌데 유럽 사람일 경우에는 6K 정도, 그 다음에 유럽 이외의 국적인 학생들한테는 이제 9K 정도를, 9K에서 13K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비싸지겠죠? 아일랜드 학생들도 비싸지고 유럽 학생들도 비싸지고 국제 학생들도 비싸지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사립학교였다는 거, 사립학교에서 12K 정도의 인보이스를 1년 학비로 받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입학 조건으로 넘어가자면 입학 조건에는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해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입학이나 편입을 하실 때는 영어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 아일랜드 대학교들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어 조건으로는 IELTS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IELTS 시험을 보시면 되고 IELTS 시험에는 총 4과목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 이렇게 4과목이 있고 말하기를 뺀 나머지 3과목은 하루에 시험을 보고 말하기 시험은 다른 날에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시험을 봤을 때 그렇게 봤는데 한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고 편입기관에서 얘기해주기를 아일랜드 이런 현지에서 보는 것보다 한국에서 보는 IELTS 점수가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또 혹은 전공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보통 5.5에서 6점 평균을 맞춰야 입학 조건 영어 점수가 된다고 알고 있고 6.5점 이상으로 넘어가면 장학금을 준다고 해요. 다른 학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졸업을 한 학교에서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고 그 장학금으로 3,000유로 장학금을 받아서 저는 총 9,000유로를 학비를 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입학 조건에 영어 외에도 레벨 6까지 마스터를 했다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레벨 6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혹은 수능 성적이 충족이 돼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빙 설트라고 하는 수능 시험을 봤다거나 이런 점수를 제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없으면 파운데이션이라던가 대학교에서 이제 레벨 6를 조건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들을 이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일랜드 비자는 보통 1년씩 제공이 되고 이 한 번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300유로 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로 1년에 300유로 정도를 내고 비자를 받으시면 되고 이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스탬프 2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탬프 2에는 이제 교육 관련된 비자가 다 속해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어학연수를 받으실 때도 스탬프 2를 받으시는데 내가 어학연수를 하다가 대학교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대학교를 담보로 이미 스탬프 2를 다 해서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비자가 필요해서 다시 어학연수를 받는다?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대학교 입학할 때 영어 이미 그 수준 다 된다고 조건을 증명을 해서 대학교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어를 배우겠다는 어학 비자를 받으실 순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비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교육 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석사 학위를 따려고 석사 비자를 받았다. 그러면 전공이 완전히 다르지 않는 이상 대학교 비자를 다시 신청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졸업을 다 하시고 나면 3년제든 4년제든 다 졸업을 하시고 나면 1G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 1에 관련된 비자들은 다 이제 일에 관련된 비자이고 제가 알기로는 워킹 홀리데이도 스탬프 1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1G는 무슨 비자이냐? G가 graduation 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일자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1년을 다시 한번 비자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내가 취직을 성공을 해서 1년 안에 다른 비자 받을 구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워킹 퍼밋을, 워크 퍼밋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의 비자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일랜드 대학교에 관련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일랜드 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현재 한국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데 아일랜드 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편입에 관련된 영상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